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좀 봐주시 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과 기타로 구분하고요. 부동산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러면 요걸 왜 구분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별도로 뭘 구분한다고 여러분? 주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와 건축물에서 별도로 뭐를 주택을 뭐하여? 구분하여 주택은 뭐하라?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한 거에 제외된 거예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겁니다. 왜 제외했죠? 이는 따로 뭘로 가셔야겠다고요? 주택으로 가셔야겠다고요.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 거에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제외했어요? 뭘로 때리겠다고요? 주택으로 가셔야겠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토지는 뭘로 때리냐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요.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느냐? 건물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를 해요. 그리고 주택은 이러한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와는 뭐 별개로 구분해서 뭘로 과세하라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크게 세 가지라서 뭐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뭐? 주택분 재산세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재산세,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선박가, 뭐가 있죠, 여러분? 항공기가 있네요. 항공기. 그럼 요때 요 항공기는 따로 뭘로 가셔야 하냐? 기타 재산세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항공기를 갖고 계셔서 재산세를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살짝만 표시해 주세요. 나 인간적으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집에다 좀 한번 내려다 주세요. 그냥 송파 잠실 쪽에다 그냥 휙 낙하산 딱 내려주시면 낙하산 피고 내려오면 되니까. 씨.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자, 요거를 좀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여러분 상가 건물과 그 상가 부속 토지다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게 주택이고 그리고 그 밑에 주택 부속 토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때리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물과 토지는 하나의 물건으로 봐라, 별개의 물건으로 봐라. 별개의 물건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잖아. 그러니까 상가 건물과 그 밑에 토지가 있으면 상가 건물은 뭘로 과세하는 거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상가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뭐하여 별도로 건축물과 뭐하여 구분해서 토지는 따로 뭘로 과세하라?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들,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2개 나오죠. 뭐와? 건물분 재산세 하나, 토지분 재산세 하나. 왜냐면 실제 소유권일 때도 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항상 일치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토지 소유자 따로 있고 건물 소유자 따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실 텐데. 자, 내가 주택을 상가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나는 건물만 경매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지죠. 타인의 토지에 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 이때 경매를 받으면서 타인의 토지에 대해 건물을 소유하게 됐을 때 이 건물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뭐야, 여러분? 법정지상권. 들어나봤나? 예, 그거죠, 뭐. 그러니까 상가 건물과 토지 있을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세 물건을 몇 개로 봐서
두 개로 봐서 건물분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뭘로?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가세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 놈이 뭐면? 주택이면 상가 건물에서 주택 끄집어내고 상가 부속토지에서 토지 끄집어내서 얘는 따로 뭘로 가서냐?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얘는 물건을 몇 개로 보라는 얘기냐? 하나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한 개로. 그러니까 요 놈은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가셔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바로 주택을 재산세에서 별도로 구분한 이유입니다. 구분되셔요? 네.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 단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주택과 그 밑에 있는 토지는 경제적 실체 단위를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보라는 얘기야? 한 개로 보라는 얘기.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거와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잘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봐서 이 주택 건물과 토지에서 재산세일 때는 주택 건물, 주택 부속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통합해서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보라는 얘기 하나로.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하나. 근데 이게 뭐면 상가면 사무실이면 오피스텔이면 공장용 건축물이면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재산세 몇 개 나와? 두 개. 얘는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케이스를 이렇게 확대하면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케이스를 확대하면은 여러분 뒷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 기초 단계에서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소수를 쓰게 돼. 막 자기가 케이스만 자꾸 넓혀가. 그러면 뒷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기초 단계는 그냥 하라는 것만 일단 기본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도 여러 가지 배워갖고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은 그때 조금 이제 케이스별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첫 단계부터 아직 건너마도 막 못하는데 벌써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멀리 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높이 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걷지도 못하는 게 대박이가. 대박이가 지금 막 달리기 하겠대. 높이 뛰기 하겠대. 그러면 안 되잖아. 제3다 대박이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해요.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건을 몇 개로 봐라. 주택일 때는 하나로 봐라. 근데 요거는 요게 일반적인 거야? 요게 일반적인 거야? 상가가 일반적인 거야? 여러분 알고 계신 부동산 토지와 뭘로 구분하는 거야? 건물. 이렇게 구분하는 게서 따로따로 가세하는 게 원칙인데 뭐는? 주택은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봐서 하나의 주택분 재산세 나온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 하나. 자 이럴 수도 있겠네.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해. 토지는 누가 소유해? 을. 그래서 이렇게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와요. 하나.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근데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르면 요 나온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갑의 건물분과 갑의 을의 뭐 토지분은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나눠야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우리 납세 문제 또 나와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주택과 토지를 갑이 60% 갖고 있고 을이 몇 프로? 40% 뭐 하고 있다? 공동 소유하고 있다. 요거는 무슨 소유죠, 여러분? 구분 소유죠. 자, 요거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갑과 을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얘는 갑은 몇 프로? 60%, 을은 몇 프로? 40%. 자,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무조건? 하나. 하여튼 주택분 재산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면? 2명이면 이제 그걸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이해하시죠?
주택분 재산세는 한 대 사람이 두 명이면 두 사람의 몫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갑이 60% 을이 40% 뭐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주택분 재산세를 60% 누구한테 때려야 되고 갑. 나머지 40%는 을. 이런 게 이제 여기 납세 문제 다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인문 과정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그림까지만 보세요. 요 그림까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시면서 저쪽 뒤쪽에 가시면 감정평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워요.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년 가액을 정부가 뭐 하죠, 여러분? 공시합니다. 그걸 여러분 법정 용어로 뭐라 하냐면 공시된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좀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 들어가면은 조금 이해가 되고 지금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눈물머리 사연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학개론을 제가 해야 돼요.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왜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로 과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학개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공부한 다음에 합시다. 이해하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뭐로 구분하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뭐를? 주택. 그래서 여기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뭐한가? 포함한가? 제외한가? 포함한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끄집어내고 너 나와! 해갖고 너는 뭘로? 주택분 재산 따라가니까 절대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또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제가 감히 얘기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나올 겁니다. 라고 딱딱 집어드려요. 분명히 찍어드립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시험에 요거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라고 찍어드린다고.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신 분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이따기나 과목이나 끝난 거고. 그래서 이번 인문과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느냐? 306쪽으로 가겠습니다. 306쪽. 토지 구분 있죠? 별표 3개 시뻘겋게 칠합니다.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온다. 물론 안 나온 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이고 거의 나와요. 다만 얘는 나오긴 나오는데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요. 쉽게 나오면 여러분이 금방 맞히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1년 내내 쇠 빠지게 해도 틀려. 근데 다행히 작년과 2016년도, 2015년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 4년 전에 4년간에는 아주 더럽게 어려운 것들만 냈어요. 그래서 2016년도, 2015년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가장 어렵게 나오던 문제가 안 나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쉬워지는 거고. 이런 토지 구분에서 어렵게 나오면 그때는 하나 안 하나 차이는 없어.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다 틀리는 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자기 팔자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토지 구분 별표 3개. 일단 기본적인 걸 내가 보시면 돼요. 자,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합니다.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그냥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합니다.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아주 여러분 골머리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따질 때는 과세를 할 때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고요? 차등 과세하는 거죠. 차등 과세.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야, 좁은 나라야? 좁은 나라. 그래서 토지는 우리는 단순한 개인 사유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죠.
단순히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서 우리 공공복리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바로 뭐예요? 법 중에서도. 공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배우시죠?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로 뭐야?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규제죠. 우리나라에 있는 국토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잘 유효 이용할 것이냐, 유효하게. 또 학계론에서도 토지 같은 경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도입되죠. 학계론 최고 최선의 원칙이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잘 좀 써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땅덩어리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자.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용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하겠다? 차등 과세하겠다. 이게 토지분 재산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의 이 차등 과세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 돼요. 무슨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 자,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분 재산세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책이겠죠, 여러분? 근데 별도와 종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할 때는 항상 어떤 세율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얘들은 꼭 같이 다녀. 붙어서 다니는 애들은 합산! 그러면 뒤에 누가? 누진! 꼭 같이 다니는 거야. 아저씨! 그러면 아줌마! 꼭 붙잡고 다니네, 이렇게. 아니, 우리 두 내외 나들이 나가면 꼭 붙어 다니잖아. 이렇게 손잡고. 여보세요? 아줌마, 아저씨가 나가면 이렇게 꼭 잡고 안 다녀? 우리 집만 그러나? 저는 두 내외 나들이 하면 제가 꼭 이렇게 팔짱 끼고, 누가 쳐가면 어떻게 해? 이상하네. 그래서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합산! 그럼 뒤에 반드시 무슨 세를 넣어야 돼? 누진세를. 참새! 그러면 짹짹! 그러듯이 합산! 그러면 누진! 얘가 반드시 넣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합산하라. 누구별로 합산하라. 합산할 때 누구별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산하라고? 사람. 누구? 소유자별. 갑돌이 건 갑돌이 거, 을 거는 을 거. 합산하라고. 단.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 아니거만? 동일한 시, 군구 아니거만. 갑돌이가 노원구에 있다? 그 노원구에 있는 거면 갑돌이 명의 있고 합산하라는 얘기야. 갑돌이가 강남구에 있다? 그건 합산 과세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세 누가 부과한다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걸 놓치면은 계속 세법이 어려워져. 노원구 구청장이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그럼 노원구 구청장이 과세권자, 그 노원구 구청장 어디 것만 과세하는 거야? 노원구 것만 과세하죠, 노원구 것만. 강남구 구청장은 강남구에 있는 것만. 의정부시다. 경기도 의정부시다. 그럼 의정부 시장은 어디 거만? 의정부시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을 하더라도 합산 과세세 단위적은 어디야? 시, 군, 구. 누구별로 합산하라고?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그래서 그 합한 가액이, 그 합한 토지 가액이 뭐하면? 크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인문과정에서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저 지금 현재 개정작업 지금 쇠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자로 개정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빨리빨리 정보를 이송이 안 돼갖고 지금 입건이 입수가 안 돼갖고 막 찾아다니면서
예, 어떻게 개정되냐, 국회에서 어떻게 하던 거냐, 법안 입수해갖고 간신히 어제 찾아갖고 저 구석에 짱 박혀있는 거, 그것도 책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합니다. 별도와 종합은 써져 있어.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이건 주어죠. 합산과세. 그럼 여러분 합산과세란 말이 나온 순간 무슨 세율과 연결되고 누지세율과 연결되면 되는 거고, 이때 합산을 하는데 누구를 기준해서 합산하라? 소유자별로. 제가 아까 제사세 납세자 누구랬죠? 소유자.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토지의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합산 단위적은 제산세는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합산하더라도 어디 거만? 시, 군, 구 거만. 그러면 이러한 동일한 시, 군구 안에서 합산 과세에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시, 군, 구를 구분해서 소유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걸 과세 관청은 하게 못하게 또 못하겠다. 그걸 빠져나가는 걸 하겠다는, 못 빠져나가겠다는 게 바로 국세 쪽에서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는 시군구가 아니라 그때 종부세는 뭐야? 전국을 단위해서 합산해서 가져겠죠. 그러면 분산의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이게 세법이야. 저는 이게 세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어요. 입문 과정에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피튀튀기는 싸움이 벌어져. 보여? 싸우는 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난 여태 했구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법을 얼마나 잘 알면 잘할수록 여러분이 세부담은 무거워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결코 세법은 여러분이 국가에서 알아서 여러분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한 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세법은 일단 기본으로 주택은 우대 대상의 규제 대상이에요. 우대 대상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상가 등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각종 세법상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을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세법은. 누가 챙겨주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사실 실무특강을 지금 여기 에듀프로에서는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 관련된 세금 문제만 지금 올려가고 계속 이쪽에서는 지금 실무특강을 좀 계속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계속 실무특강을 못 찍고 있는데, 아마 실무특강을 찍는다면 제일 먼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세금 문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분명히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임대사업자와 여러분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럼 상가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상가, 주택, 이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건 뭐야, 여러분? 주택.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아까 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갖고, 자, 주택임대사업자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비과세. 그 다음에 감면, 면제 있어요. 자, 요런 거를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요건 알아봅시다. 내가 어떤 각종 세금에 대한 뭘 알고 싶다면, 비과세는 항상 개별세법에 나옵니다. 개별세법.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무슨 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소득세법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비과세 뭐 있냐?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 개별세법. 그러나 감면 면제는 뭐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싶으면
뭘 알고 싶으면 감면이나 면제 규정을 알고 싶다. 이건 내가 찾아가야 돼. 누가 안 찾아줘. 그러면 어딜 찾아봐야 되냐? 지방세 감면 면제 규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무슨 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국세와 관련된 각종 감면 면제 규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딜 찾아봐야 된다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법제처 사이트 emerlist.go.kr을 들어가셔갖고 예, 거기다가 조세 특례 제한법 검색하면 조세 특례 제한법이 딱 떠요. 그러면 거기 화면 내 검색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다가 주택임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주택임대에 관련 게 그 화면에 빨간 걸로 띵띵띵띵띵 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걸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은.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야 돼. 세무사한테. 그러면 세무사도 그냥 가면 자판기 눌러서 툭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면 상황된 제시된 것을 취합해갖고 해당 규정을 찾아가요. 그럼 걔는 그냥 해줘? 예, 똑같죠. 그렇다고 이런 것은 실제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 직접 취합하지 않으면 관련자 찾아가기 가서 힘들어요. 자, 요거 하나 합시다. 내가 어떤 세금에 대한 특히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보고 싶다.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항상 어딜 봐라? 개별 세법. 지방세는 지방세법, 국세는 각 개별세법. 그 다음에 감면, 면제. 이거 여기 제가 설명드렸죠? 비과세, 감면, 면제 설명했어? 첫 시간 때 했잖아. 비과세는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근데 감면, 면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반드시 뭘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 감면별이 100%인 걸 면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걸 세액 공제. 그리고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 신청을 한다. 신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과세관청이 알아서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이날 간략히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세법을 좀 잘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실무 나가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크게 토지는 뭐와 뭐로 구분한다고요? 분리와 별도와 종합인데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이니까 무조건 무슨 세율 나와? 누진세율. 그러면 이 분리과세 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토지별로 개별과세. 그래서 저한테 와도 만약에 내가 특정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 좀 교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역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당 법을 가갖고 검색해서 해당 규정을 찾아보고 요게 그 물어보는 사람과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래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은 어떤 거다라고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툭 물어보면 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찾아봐야죠. 특히 요거는 매년 바뀌어요. 일몰제를 도입해갖고 영구적 규정이 아니라 일몰 규정입니다. 일몰 규정. 요거는 영구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벗어나네요. 이거 갑시다.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 여러분? 개별과세. 여기는 무슨 과세였는데?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어떤 세율을 대응한다?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합산과세는 무슨 세율이었죠, 여러분? 누진. 그러니까 요런 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출제 요런 걸 막 바꿔버린다고 순서를. 개별과세하면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고? 비례세율. 합산과세하면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된다고? 누지세율. 그러면 이걸 출제 살짝 말장난치는 거죠. 바꾸니까 순서 막 뒤로 섞어놓고. 근데 이 비례세율은 여러분 한계가 아니라 그 물건에 따라서도 달라져. 그래서 이걸 뭐라냐?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이란 말이 붙으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2개 이상으로 구분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비례세율이 한계가 아니라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그때 그걸 차등해서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별도 합산 과세 토지고 어떤 게 종합 합산 과세 토지냐 일단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주로 어떤 토지를 말하냐?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아,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참 양도소득세에서도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도 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혹시 내가 토지인데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사람 찾아가면 다 몰라요. 확인할 수밖에 없냐? 내가 토지의 현황을 가지고 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해당을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돼. 법을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거 2016년도 개정상이네. 2017년도. 올해 개정됐는데 2016년도 개정됐는데 개정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다시 비사업용 토지를 개정된 규정의 의미를 살려서 내년에 바뀝니다. 아마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 비사업용 토지를 중개하시면 여러분 그분은 1년 농사 다 진다고 보시면 돼요. 큰 거거든요. 2016년도네요. 작년 2015년에 합격하신 우리 현업에 계신 종사하신 분이 저랑 개별적으로 연락 갖고 이분이 중개 물건을 뭘 물어보냐? 도로변에 여러분 이렇게 저는 국도니 지방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쭉 있죠. 도로변 뭐 하원이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있잖아. 이 토지 이거 매매하는 걸 중개받았어요. 이 토지 매매. 근데 이 양도하는 사람이 이런 비닐하우스 토지가 그쪽 일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처분하겠대. 그런데 문제가 얘가 이거에 걸려버렸어요. 비사업. 그러면 양도세 왕창 나옵니다. 팔려고 그래? 못 팔려고 그래? 못 팔아요. 세금이 얼마 나온다 계산해 보면은 60억짜리 매매입니다. 60억짜리. 60억짜리 매매. 작년에 학교에서 이것 지금 중개 맡은 거야. 그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니까 이게 양도세가 장난이 아니다. 10억이 육박합니다. 10억.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60억에 팔았고 10억 세금 내면 나한테 남은 돈 얼마? 50억이죠. 그럼 내가 60억에 판 토지를 다른 데 가서 사? 못 사? 못 사죠. 10억이 날라간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오셨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목숨 걸고 한다고. 자기는 요거 한 건만 성공시키면 이 분이 갖고 계신 토지의 모든 매매를 자기가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자료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럼 갖고 오면 그 데서 그냥 해결되냐? 아니야. 다 까봐야 돼. 다 분석해봐야 돼. 해당 법률 찾아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찾아가냐 못 찾아가냐. 결국 요 법의 맹점을 찾아갖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어떻게 하는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세부담이 왕창 줄어드는 거고. 아시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세부담이 크다는 거. 자, 이거 외치면 안 돼. 종합 무슨 토지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마석에 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분도 저한테 계속 왔고 비사업용 토지 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달라고. 그럼 내가 그냥 당장 찾냐고. 다 까봐야죠 법을. 그래서 결론.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은요? 비사업용입니다.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 다 기억나요.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종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별사종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별사종비. 별도는 사업용, 종합은 비사업용. 그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암기 기법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외울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 패턴이 다르죠 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안 까먹으려 어떻게 했느냐. 이건 랩을 하는 거죠 뭐. 그냥 별사종비 가다가 훅 까먹죠. 이걸 약간 리듬 타. 별사종비요. 오늘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학원 나가면서 건너가면서 힙합맥요. 그래갖고 별사종비요. 그거 안 까먹어. 왜 까먹어?
그리고 전철 타면은 여러분 전철 딱 타서 별사종비 딱 외치고 저쪽 간 가서 다시 별사종비 그러고 또 한 번만 해봐. 절대 안 까먹는다. 별도는 무슨 토지요? 종합 무슨 토지요? 자, 그럼 이제 한 판단합시다. 여러분 판단해. 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토지죠. 얘는 투기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둘 다 어떤 세를 때리는데 어디를 더 무겁게 때릴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종합합산가세 토지가 별도 합산가세 토지보다 세율이 어떻다? 높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분리. 분리는 어디서 끄집어낸 걸 말하는 거죠? 어디서 분리한 거냐? 바로 여기서 분리한 거다. 그 얘기야. 합산과세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해서 너희들은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과세. 그리고 어떤 세를 정했다? 비례세를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어디서 분리한 거다고요? 합산과세 토지에서 분리해서 너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겠다? 개별과세. 그리고 무슨 세를 때리겠다? 비례세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때 비례세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차등. 그러면 최소 몇 개 이상 나오겠다? 2개 이상 나오겠다. 그래서 세율은 크게 차등 비례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1000분의 0.7이 적용되는 경우와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게 있고요. 1000분의 40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비례세율이 몇 가지다고요? 3가지.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근데 이렇게 외우기는 여러분 힘들어요. 100분위를 환산하면 이거 몇 프로죠? 0.07%죠. 이거 몇 프로죠? 0.2%죠. 이거 몇 프로죠? 4%죠. 그러면 이때 0.07%와 0.2%는 세율을 무겁게 때린 거냐? 가볍게 때린 거다? 가볍게. 0.07, 0.2, 1%도 안 돼. 근데 얘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4%. 얘는 고율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을 뭐 하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고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분리과세 토지는 세율이 몇 가지다? 3가지가 있다. 0.07%짜리와 0.2%짜리와 4%짜리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3가지가 있다. 그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0.07%짜리, 0.2%짜리, 4%짜리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누진세를 가져야 돼.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과 별도 중에서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 그러면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냐? 결론. 이렇게 토지를 구분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한 결과는 뭐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게죠. 결국 토지 이용 종들에서 차등 과세하겠다고 해서 뭐를 달리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세율을 달리하게 됩니다. 세율을. 세부담의 크기를 똑같이 하겠다, 달리하겠다. 달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부담 크기가. 그래서 그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용일 때는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 토지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면 무겁게. 그래서 결론. 이렇게 토지를 구분한 결과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다른데 제일 낮은 건 몇 프로짜리냐? 몇 프로짜리예요? 0.07%짜리입니다. 0.07%짜리. 그 다음에 낮은 게 뭐예요? 0.2%짜리요. 얘들 다 무슨 토지죠?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뭐냐? 별도예요. 그 다음에 뭐냐? 종합이에요. 무슨 과세요? 합산과세죠. 제일 무거운 게 몇 프로짜리예요? 4%짜리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고. 세율. 제일 낮은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맞아요?
0.07%짜리. 그 다음에 낮은 건 0.02%, 0.2%. 그 다음에 뭐예요? 별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0.07%짜리와 별도는 가능하면 세액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얘기고요. 뭘로 묶이면 종합과 4%로 묶여버리면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외쳐댑니다. 토지 구분의 결론은 이거다. 이것 때문에 토지를 구분하는 거다. 바로 2016년도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냐? 답 손들고 있는 거죠, 뭐. 일 년 내내 저랑 반복해서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딱 보는 순간 답이 딱 손듭니다. 저 여기 슝. 거기 있구나. 작년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내내 했다. 토지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결론은 이거다. 세율이 달라진다. 세율을 달리 과세해서 토지를 구분하는 거다. 여러분 시험 문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거 0.07%, 0.2% 별도 세율을 가능하면 가볍게. 종합가 4%짜리 세부담 가능하면 무겁게. 그때 2016년 딱 다음 중 제일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뭐냐? 그때 나왔어요, 시험에. 무엇이? 그나마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맞추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큰 흐름을 잡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0.07%짜리가 적용되는 게 뭔지, 0.2%짜리가 적용되는 게 뭔지, 4%짜리가 적용되는 게 뭔지, 뭐가 별도인지, 뭐가 종합인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다행히 2015년도, 2016년은 어렵지 않게 물어봤어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게 내면요.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구나. 특히 이거 암기기법 다 도입했어요. 0.07%가 적용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세 가지입니다. 0.2%가 적용되는 건 공장, 용지와 기타 정책 목적상 세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4%짜리는 주로 사치성 재산에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기법도 만들어집니다. 뭐 답 나오는 거죠, 뭐. 결론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 농목임 그러면 돼요, 여러분. 뭘 어려워, 개뿔. 0.2% 두 번째로 낮은 건 뭐다고 여러분? 공장, 용지. 그리고 기타. 그리고 4%짜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두 가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토지. 그거 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고 암기 기법까지 만들어드려요, 여러분한테. 얘기합시다, 뭐, 우리 다 아시는 거, 우리 학생들은. 공장에 누가 다녀? 영희가 다녀. 우리 영희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요. 근데 우리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누가 걔가? 007이야. 뭐 한때 우리 007 영화 뭐 거의 꾸준하게 봤죠, 여러분. 그 007 암호죠? 비밀 뭐 코드 번호죠? 민증 까면 이름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농목이구나. 세 글자 우리나라 이름이. 뭐다고요? 농목이. 4%짜리 몇 가지 봐야겠다고요? 두 가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넣었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공장에 다니는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는 꼬로. 이거 1년 내내 한다. 네, 작년 2016년 첫 번째 토지 구분 제일 낮이고 딱 뭐 나옵니까? 농지 딱 튀어나옵니다. 다음 중 제일 작은 세율 적용하는 거 뭐냐 해놓고 보기 1번에 농지 딱. 그냥 농 나왔네. 게임 끝난 거죠. 남도 그렇게 어렵다고 푸는 거를 우리는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딱, 저 여기 있어요. 어이구. 자, 같이 갑시다. 이거 같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나만 외운다? 나만 흥분해. 여러분이 안 하고 나만 흥분해가지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어. 잘한다. 그래, 해봐라. 자, 갑시다.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에 4%짜리는 꼬로. 근데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힘들어. 딱딱하잖아. 이거 딱 어떻게 하자고? 랩으로 좀 가자고. 힙합맨, 요?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에 4%짜리는 꼬로, 요. 별사 준비, 요. 이 새끼야, 그게 더 어렵다, 이 새끼야. 그런 분도 계셔. 안장해, 씨,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 딱 적어갖고 가면서 그냥 힙합 하면서 그냥, 예. 모자 하나 딱 벌러 쓰고, 예. 별사 준비요? 예.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짜리 끓어요. 뭐 더 이상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요런 거 딱 여러분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근데 그거 한 번은 안 해.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딱 한 번에 여러분 아저씨 밥 먹는데 앞에서 한 번 해보는 거야. 아저씨 밥상 차려놓고 자기 밥 먹어서 한번 잘 봐봐. 스윗밥 모자 딱 쓰고 요 해갖고 공장에 다니던 생이가 사랑한 007 농무이 4% 꼬로 요 별사 좀비 요요요 딱 아저씨 밥 먹다 어떡할까? 내 딸 씹어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야. 여기 기본이야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지 구분 문제가 약 4-5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것도 깨알 같은 글씨로 합쳐놓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또 외우는 방법도 말씀드립니다만 요거는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이런 건 반복하는 거야. 반복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보고도 올해 문제 딱 봤을 때 다음 중 우리 1년 내내 했어요. 결론 이렇게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 크기 순서 1년 내내 합니다. 007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0.2%입니다. 별도까지는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능하면 가볍게. 그러나 뭐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가 4%짜리. 이거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이거. 다 말씀드려요. 딱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다음 중 이 토지 이런 거 쭉 깔아놓고 이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용지, 별도, 종합 쫙 보기 1, 2, 3, 4 까놓고 다음 중 세율이 제일 작은 게 뭐냐? 그냥 답이 딱 쏘겠죠. 여기 있어, 농목이. 생각해봐, 여러분.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야. 그런 기본 개념만 알아도 찍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법은 아주 이분법적이다. 일반적인 거 왜 나쁜 놈과 좋은 놈으로 구분해서 나쁜 놈은 세부담을 무겁게 좋은 놈은 세부담을 가능하면 가볍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농지 같으면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근간이요, 기본이며 전통적으로 우리 가장 산업의 으뜸을 뭐랬어? 농업 먹고 사는 거니까. 세부담을 무겁게 해야 돼,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해야죠, 뭐. 이건 몰라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냥 찍는 거죠, 뭐.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306쪽에 나와 있는 토지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기본이고 우리가 이걸 이제 1년 내내 제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구분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다음 요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진짜 기본이면서 여러분이 꼭 좀 잡으시고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으신 다음에 오다 가다가 틈날 때 한번 핸드폰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과세가 있죠, 여러분.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입니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때 재산세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통상이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거기 1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좀 쳐주세요. 자, 제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네 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누구다? 과세권자다. 그게 꼭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안 떠올라도 좋습니다. 1년 내내 같이 연습하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 강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넓게 깊숙이보다도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수업 들을 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떤 분도 그래. 맨날 한 얘기만 한대. 그 한 얘기만 좀 기억을 해달라고. 스키야. 저는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하고 지난번에 뭐 했죠? 그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시험은. 고사장 가서 기억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세를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여러분 얘를 하나 세트로 묶고 뭐다 생각하라. 과세권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1번도 과세권자, 2번도 과세권자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분명히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차이점이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못 찾으면 그냥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야. 자, 차이점 보겠게요. 1번은 과세권자가 자 동그라미 소유입니다. 소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과세권자가 뭐라고 되냐면 사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면 문제 나올 때마다 틀려요. 뭘 물어본지 모르니까 조건이 바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1번은 과세권자가 소유하는 재산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은 뭐야? 똑같이 과세권자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1년 이상 공유했던 공공기 무료로 몰아서 여기는 그래 이걸 봐야 돼. 소유인지 사용인지를 봐야 돼. 이게 답이야 여러분. 시험 이거야. 그런데 사용일 때는 반드시 앞에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이 붙냐? 무료! 요게 포인트야. 이걸 갖고 장난쳐요 출제위원은. 과세권자가 사용자일 때는 즉 임차인일 때는 어떤 비과세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다? 그 임차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슨 사용 앞에 또 있어 위에 써져 있죠 동그라미 무료 시뻘겋게 그거 포인트야. 그 무료를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꿔? 유료 한 글자 고쳐. 그 한 글자 고친 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제가 당구장 펴놨죠. 유료 사용은 과세다. 그러면 결국은 2번은 포인트가 뭐야? 무료인지 유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확인하면 할 줄 알면 돼. 그러면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물 개뿔. 자, 용도 구분은 이제 공익 목적상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307조 남은 재산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